12월의 산타랠리 정말 끝난 걸까요? 앞으로의 불안한 장세 속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이제 불안한 장세가 나왔죠. 원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바로 이런 수렴의 형태가 이탈이 되면서 이런 큰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렴을 리탈하게 되면 이러한 큰 음봉이 나올 거다, 이 7일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음봉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며칠 전부터도 그렇고 텔레그램 브리핑, 그 다음에 방송, 영상 이런 쪽으로 좀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비하신 분들은 이 꼬리를 잘 매수의 기회로 이용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또 했는데, 그 방송과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기서 이 꼬리를 단 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하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보면 여기서 이게 사실 하락이 2차 하락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 나오고 그다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할 매수 정도는 여기는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 중에 매수를 아직 안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꼬리를 분할 매수 1차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이 꼬리가 깨진 시점부터 25일선까지 가는 이 구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39,000 정도까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39,500에서 39,000 라인을 2차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 하락 자체가 두렵진 않아요. 우리는 다 대비가 됐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사실 얼떨떨 할 겁니다. 왜? 원래라면은 내가 대비가 잘 안 됐는데 요번에는 제가 많이 경고도 드렸고 여러분들 잘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방송을 하니까 대부분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잘 대비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기회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싸게 해드렸습니다. 네, 싸게 됐기 때문에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건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 굉장히 국룰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주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membership을 살짝 홍보를 해드리면, 멤버십에도 역시 제가 11시 반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다 좋다, 굿, 사야 되나, 뭐 진짜 알트 줍줍해 보렵니다, 하락장이면 추가 하락 걱정하는데 기분이 아리꾸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뿌듯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원래는 수렴으로 봤어서 롱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숏을 선물방에 공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브리핑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렴 깨질 것 같아서 숏을 탔었다,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보자, 이러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 쭉 왔거든요. 그래서 펀비가 근데 너무 높았어요. 이때 원래라면 바이낸스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0.01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래소들은 펀비가 높았지만 바이낸스만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바이낸스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롱 펀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 왔고, 지금 다시 펀비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조금씩 눌림은 있어도 어찌어찌 불안한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횡보하면서 지켜주면서 알트나 비트들이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방에서도 지금 보면은 숏을 거의 타겟을 다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으로 이제 바꿨다가 더 떨어지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진입을 했거든요. 4700, 41,300. 이걸 아마 순식간에라서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숫자를 치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2차까지도 갔다. 그래서 선물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멤버십도 그렇고 선물방도 그렇고, 선물방은 선물을 하는 방입니다.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이고, 멤버십은 현물을 중심으로 하는 방이니까요. 현물을 중심으로 업비트 코인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그러니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하시면 되고, 선물방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를 또 보게 되면요, 어쨌든 이캐시, 이뮤터블, 멀티버스 이런 원래 좀 갔던 애들이 반등이 좋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쨌든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 보면은 많이 떨어진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면은 다 보시면은 다 많이 떨어진 애들인데, 그래서 많이 떨어진 애들은 반등을 많이 주냐 하면은 그 정도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반등이 나올 때는 그전에 되게 거래량금이 높고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코인들, 그런 애들이 보통 반등이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애들은 그나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는 좀 반등이 늦긴 한데 폴카닷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런 애들은 좀 반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높은 거부터 위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높은 게 보통 상승률 높은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첫 반등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하락이 온 다음에 찐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반등 나올 때 일부 덜고 수익 실현하고, 그렇죠, 분할로. 그다음 내려오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걸 잡던지, 이제 그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질 때가 사실 되게 뭐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비쌀 때 사봐야 좋은 거 아닙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고 방송을 하고 그럴 때마다 자주 강조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FOMC 경계 감속 관망 심리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금주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정이나 혹은 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주는 요소로 많이 쓸 것 같은데, 거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대로, 이럴 때는 오히려 이슈를 다 덮어두고 차트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차트를 봐도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좀 이 공포를 여러분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래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뭐 이런 이 정도 뭐 이렇게 되면은 선이 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쪽에 리테스트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 있죠. 여기 요 볼록 올라와 있는 꼬리 부분, 여기 꼬리 부분이죠. 여기에 리테스트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장은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을 주는데 생각보다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쯤에서 멈춰서 있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오늘처럼 추가 하락만 보일 때 꾸역꾸역 밀어 올리면서 얘가 이렇게 올린다거나, 보통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으면 분할 매수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항상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하는 식의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래 개입, 그래서 가격 횡보 구간에서 바이낸스에 입금된 16,000개 비트코인이 팔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위 10 탑10을 보면은 사토시가 1등이고 2등이 바이낸스, 그다음 그레이스케일이 3위, 미국 정부가 4등, 마운트 곡스가 5등, 비트파이넥스 6등, 중국 정부 7등,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8등, 블록원이 9등, 그 다음에 로빈후드가 10등인데, 보시면 점점 예전에는 이 중국이라는 애들이 많이 순위권에 있었다면 이제 슬슬 뭐가 생기냐면, 그쵸, 요런 미국 애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그 다음 사이클이 되더라도 이 순위가 점점 미국 애들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좀 이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점점 미국 쪽으로 중심으로 세 판이 짜진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유동성 신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지점을 넘으면 녹색 신호가 항상 뜨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은 12달, 12배, 10배, 30배, 6배 해가지고 6개월, 4개월, 10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게 뚫렸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항상 이 조정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25년에 상승장이 보통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는 있어요. 제가 봐도 2024년에 이 고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그동안 뭐 8주 연속의 양봉이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 조정을 좀 크게 주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조정의 형태로 빨리 주고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수요 우위가 여전하다 그러면서 2016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공급량 그리고 그 단기 공급량과 거래소 잔고가 유통량이 23.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또한 시가총액 대비 선물 레버리지, 그렇죠? 미결제 약정 총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현물 수요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2019년에서 2021년보다 2016년과 훨씬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2016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2020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024년에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띄워놓고 2016년도의 차트 그리고 2020년 말의 차트, 그렇죠? 이거 계속 띄워놓으면서 지금과 비교를 해서 어떤 거랑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정해놓으면 2020년이 만약에 더 가깝다 하면은 2024년에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16년과 같다라고 하면은 2025년과 그 고점이 비슷하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잘 참고해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네크에서 되게 재밌는 게 약간 투트랙을 좀 간 것 같아요. 보면은 바네크가 기관들이 USDC를 선호하면서 USDC 시장 점유율이 USDT를 추월할 거라고 전방한 데 비해 바네크의, 그쵸,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가버거백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러한 예측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USDT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계속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개인 투자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USDT는 개인, USDC는 기관에 중점을 둔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신흥국에서 활용이 되고 USDT는 신흥국 시장, 그리고 USDC는 선진국 시장에 베팅을 한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불확실한 규제 및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USDT와 달리 USDC는 미국 기업이 발행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USDT는 미국채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달러를 전 세계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요게 정말 저는 핵심. 이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테더는 계속 선두에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파트너와 협력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다른 것들도 다 괜찮은 말이지만 저는 이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낸스가 두드려 맞은 이유는 뭐예요? 미국 국익에 위배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SDT가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이낸스 자체의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USDT와 바이낸스 쪽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잠깐 업비트로 옮겨넣어라 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른 해외 거래소라든지.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다시금 좀 다시 돌아가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코인으로 들고 계시면 뭐 그 중간에 수수료가 문제인 거지 김프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 매도를 안 하셨다면. 근데 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냥 뭐 업비트에 좀 있어도 되고요. 김프 없어질 때까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이러한 행동들이 되게 귀찮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 전 재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안 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또 갤럭시 디지털 CEO가 XRP, 리플을 무시했던 내 견해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틀렸다. 리플이 이처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리플 아미 커뮤니티는 진짜였다.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리플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그런 전망도 있어요. 솔라나가 리플을 제끼고 3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리플이라는 놈은 정말 대단한 게, 이 SEC가 지금 오지게 다른 데를 괴롭히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리플은 SEC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정말 그 스타트업이 얘를 이기려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리플이 뭔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가볍게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근데 너무 무겁고 답답하다. 그래서 웬만큼의 그 그릇이 아닌 이상은 장투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뭐 적금을 넣는다는 둥 조금씩 내가 일정량을 주기적으로 투자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간 대비 엄청난 수익을 바란다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 도움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런 부분들 반응도 요즘 너무 좋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더 많이 찍고 싶고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더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많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